오늘은 8시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 아, 오늘 시작이 엄청 늦었구나. 나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아, 그랬네. 예스. 자, 이제 시작해볼게. 일단 4단원의 질문. 아, 나 진짜 요건 조금 선생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단원 질문 있어요? 연산이요? 아, 뭐든 좋아요. 나 4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쪽이죠? 115쪽이요. 115쪽. 네, 지우기 4단원 115쪽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니네가 요거를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비례식이라는 건 비의 값, 다시 해서 비율이 같은 두 개의 식을 비례 연속으로 연달아 표현한 걸 비례식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1대2는 2대4다. 1대3은 2대6이다. 따위로 그냥 아주 손쉽게 내는 거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나고 2대 1500은 뭐 16대 네모다. 막 이렇게 나오면 한눈에 안 보인다 생각하면 니네가 이걸 풀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뭐라 그랬어? 12,000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얘를 풀 때 이것 자체가 비례식이고 이걸 풀 때 두 가지의 성질을 쓸 수 있어. 첫 번째 비의 성질, 두 번째 비례식의 성질이야.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럼 비의 성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비의 성질은 전항끼리의 곱하기나 나누기, 전항의 곱한수를 그대로 후항에도 곱할 수 있더라. 그래야 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한눈에 안 보이시면 스르륵 내리시면 이게 뭐다? 온전한 십자가다. 그래서 2일 때 1500이야. 그 16일 때 얼마야? 이거거든. 얘가 몇 배야? 8배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8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똑같이 8 하시면 얘는 12, 00, 12,000이다. 이렇게 가시겠죠.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고 이 비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의 성질은 그러니까 비는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야. 소수, 분수, 백분율. 그 중에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야? 이렇게 나눠서 얘 분의 얘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볼게. 1500분의 2야. 그 얘도 분수로 나타내면 얘 분의 얘지. 네모분의 16이 같대. 이 분수가 같으려면 분자에다가 뭔 짓을 했어? 8을 곱했어. 그럼 분모에도 8을 곱해야지 하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 비의 성질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례식의 성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례식의 성질은 전항, 후항끼리가 아니라 비례식이니까 는을 활용해서 내항과 외항을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는 게 비례식의 성질이지. 얘네 둘의 곱은 얘네 둘과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네모가 1500 곱하기 16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도 얘를 곱해서 2로 나누시지 말고 설령 이렇게 니네가 푼다고 하더라도 2를 먼저 나눠버리는 거야. 2를 나눠야지 이렇게. 그 얘가 8이 되잖아. 사실 28이 28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8과 1500을 곱해버리는 느낌으로 가셔. 난 곱하고 나누고를 막 계속 계산하시지 말고 설령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식을 세워서 한 번에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푸시면 좋겠다가 첫 번째. 그래서 요 얘기가 비례식이야. 그러니까 요 4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비례식이 뭐야? 아까 얘기한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를 연속지어서 는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것이 비례식이고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비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 얘를 아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비례배분이더라. 사실 뭐 엄청 다른 건 아니고 비례배분은 두 글자로 무엇을 찾아내는 것? 전체를 찾아내는 것. 전체에서의 나눠지는 비율을 찾는 것. 그것이 비례배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을 줄 건데 예림이한테 하나 주고 시연이한테 2개 주고 규리한테 3개를 줘. 그럼 나는 얼마가 있는 거야? 6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 따졌을 때 1대 2대 3이야. 그럼 내가 얘한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너한테는 몇 개 준 거야? 시연이한테는 20개. 그럴 때 규리한테는
30개. 그러니까 1대 2대 3이라고 나는 설령 얘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6이라는 게 있더라 라는 걸 찾아주는 게 핵심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6이 있습니다 를 보시고 가방을 좀 잠그고 다니세요. 내가 열었어. 잠그고 가. 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거거든. 잘 봐봐. 지금 115쪽에 9번을 보시면 어떤 수를 가 대 나를 1대2로 나누면 가는 3이래. 그럼 잘 봐봐. 가 대 나로 나눴는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나눈대? 1대2로 나눈대. 지금 가 대 나는 그냥 1대2라고 써있잖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율은 동그라미로 치는 거. 그게 나의 방식이야. 비율은 동그라미로 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안에 숨겨진 전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이고 2니까 둘의 합. 그래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가가 얼마래? 가가 얼마래? 리얼한 값이 얼마래? 3이래.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러면 아하 1이 3이네. 그럼 난 둘의 곱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3배다. 얘를 3배 하니까 전체는 얼마다? 9네. 이렇게 따져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한 맨 위에 어떤 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어떤 수가 전체다 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문제가 그 말인 거야. 10번도 한번 봐볼게. 나는요 가 대 나를 어떻게 나누겠다? 3대 4로 나누겠다. 그랬을 때 어떤 수? 즉 전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했으나 내 눈에는 전체 탭이 보이셔야 되고 전체 탭은 얼마다? 7이다. 그랬을 때 가가 6이래. 그럼 몇 배 해주는 거야? 2배 해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다? 14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즉 이게 비례배분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식을 세우랬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별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얘를 활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가는 원래 내가 별을 알 때, 전체를 알 때 가를 어떻게 구해? 별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가는 3인데 그게 6개야.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7분의 3이잖아. 별 곱하기 7분의 3이 6이네. 그럼 얘를 역으로 곱하시죠. 맞아요? 곱하기 3분의 7 이렇게 하시니까 별은 6 곱하기 3분의 7이야. 계산하면 14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어떤 교과서적인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편리하게 쓰는 건 이렇게 십자가 그려서 푸시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크게 나머지는 이렇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뭐 연산도 좋고요. 왕수와 저기 스텝 3 일부까지가 숙제였는데 질문 있을까요? 왕수하게 네, 좋아요. 7-8번 몇 쪽일까요? 89쪽이요. 7-8번. 마지막 문제군요. 다행이다. 공간이 있다. 자, 해볼게요. 신영이네 학교의 남학생 수는 855명이고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11분의 8입니다. 그러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거는 학교 학생 수는 이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체를 알려줬어. 이거는 지금 비의 성질, 비례식의 성질 이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비례배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 암수야 89쪽에 7-8번. 자, 해봅시다. 전체 학교 학생 수는 855명이고 여학생은 남학생 수의 11분의 8이다를 그냥 11분의 8로 이해하시면 안 돼. 쉽게 말해서 남학생 수를 11개로 쪼갰을 때 8덩어리가 여자 학생 수다라는 얘기야. 근데 쉽게 말하면 뭐야? 여자 학생 수가 8이라면 남자 학생 수는 11이다. 즉 8대 11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는 이해됐어?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다 푼 거야. 자, 남학생 수 대 여학생 수가 남학생을 11조각으로 나눴을 때 여학생 수가 8이야 라고 했으면 이 안에서 나는 무엇이 보여야 돼?
전체가 보여야 된다고. 그럼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거야? 19로 나눈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무엇을 구하래? 차이를 구하래. 와, 남학생, 여학생도 아니야. 차이를 구하래. 그럼 차이는 얼마겠어? 얘네들을 빼니까 얼마인 거야? 얼마야? 3인 거야. 됐냐? 그랬을 때 전체가 855래. 855야. 그럼 봐봐. 19에다가 뭘 해야 855지? 45로 곱해야 돼. 이제 이거를 찾으려면 나누셔야 되겠지. 855 나누기 19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5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45를 곱하니까 135명이 차이가 나겠다. 그냥 이렇게 찾아지는 거야. 끝. 됐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예림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가 19고 차이가 3이다. 조금 더 앞에서는 남학생의 11분의 8이 여학생이다 라는 걸 남학생이 전체가 11이고 여학생은 전체가 8이구나 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줄 아셔야 사실 풀리는 문제야.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 이거 안 풀리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얘가 남학생 대 여학생이 11대 8이야 라는 말인 걸 니네가 이해하셨어야 풀리는 문제인 듯 합니다. 됐습니까? 또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좋아요. 조금 더 집에 가서 해보시고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애기들이 거의 대체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나 잠깐만 어딘가 있을 거야. 니네 수학여행 갖고 오긴 했어요? 네. 좋아요. 잠깐만 문제만 하나 찾아볼게. 안 보인다. 그 문제가 안 보이네. 나중에 보일 때 알려줄게. 네. 109 쪽. 저기 수학의 힘 109 쪽에 2번이거든. 수학의 힘이야. 그거 왕수학이고 예림아. 수학의 힘. 오, 내가 꺼내줄게. 내가 줄게. 예림이 너무 근데 예림이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얘는 얼굴로 먹고 살 것 같아. 아니, 너도 예쁜데 이 친구는 약간 너무 마스크가 매력적이야. 근데 너 처음 볼 때마다 얘기하잖아. 내가 얘를 너 왜 이렇게 오늘도 예쁘니? 왜냐면 예림이 너무 예뻐서 해보겠습니다. 2번 얘들아 이게 사실 내가 느낄 땐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이 2단원에서 거의 내가 평가를 내. 그럼 난 이 문제 꼭 내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사실은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잘 나는데 냈나 봐. 니네랑 나랑 수업하고 볼 줄 알고 냈나 봐. 근데 여튼 이 문제는 꼭 나와야 돼. 난 무조건 낼 거야. 8월 평가에 또 낼 거야.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이 문제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가, 대, 이는 네모 대 나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 가와 나의 곱은 160보다 작은 7의 배수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얼핏 생각해서 160보다 작은 7의 배수가 뭐가 있지? 150 21을 곱하면 154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150보다 많이, 아니 160보다 많이 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뭐라 그러지? 뭐인지를 그냥 니네가 얼핏 생각해서 그냥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160보다 작은 7의 배수들 중에 누군가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7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고 21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될 거야. 그러니까 160보다 작은 가장 큰 7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니네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이 가와 나의 고분이라고 지금, 가와 나의 고분이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했잖아. 이 말이 가와 나의 고분 얘야. 그렇지. 이건 지금 외양의 곱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가 곱하기 나는 2 곱하기 네모다 라고 해석하시고, 그것이 160보다 작은 7의 배수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 작은 7의 배수. 왜 선생님이 아까 예를 설명하면서 160보다 작은 가장 큰 7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안에서 이것과 이것이 같네 라는 걸 니네가 깨우치셔야 돼. 그러면 네모에다가 2를 곱한 게 얘와 같네. 그럼 일단 생각해봐. 가와 나를 곱한 무언가. 그것은 2와 네모를 곱한 무언가야. 맞아 틀려? 그게 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별에 대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뭐 세 가지 정도? 얘는 뭐하다? 160보다 작다. 맞아 틀려? 그지? 16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작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또 두 번째, 7의 배수다. 또 뭘 할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2의 배수다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 이 식에서 사실 2를 떼어서 이거 2의 배수구나 이걸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배수도 되면서 7의 배수도 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뭐라 그래? 14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160보다 작은 14의 배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160보다 작은 14의 배수는 뭐가 있겠어? 14 곱하기 11인 154. 아까 우리가 얼핏 예를 보고 얘기했었던 154도 있는데 운이 좋아 맞은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건 운이 좋아 맞은 거라서 그냥 그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54네. 그러면 154 말고도 14의 배수는 다 되는 거야. 이 곱이.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모 중에 가장 큰 수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54는 2 곱하기 네모다. 그럼 네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뭐다? 77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4번을 왜 안 풀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됐니 언니야? 너도 맞았네? 뭐냐 이 천재들이야. 근데 약간 운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괜찮아. 운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거든. 운은 절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 그래서 요 문제를 잘 이해하셨다면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넘어가고요. 사실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단순 문제야. 얘들아 넘어가서 그냥 요것만 슬쩍 볼게.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결국 이렇게 풀어야 돼. 많은 글줄 그리고 도형들 이런 데서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로 오늘까지 우리가 풀었던 건 스텝 2, 스텝 3 정도야. 스텝 4랑 이런 것도 니네 왕수학 스텝 4 살짝만 봐봐. 왕수학 4단원의 스텝 4를 보면 몇 대 몇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안 나와. 그지? 스텝 4 봐봐. 다 말이지. 내가 봤었던 비례식 몇 대 몇 이런 게 거의 안 나오고 막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찾아줘야 돼. 몇 대 몇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 게 결국 B가 생각보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 안에 되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어렵긴 어려운데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폭이 되게 넓어져. 내가 이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야.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이 단원은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살짝 지우지 말고 여기부터 그냥 해볼게. 이제 5단원의 설명을 들어갈 건데 얘들아 5단원의 제목이 뭘까? 네, 그래서 그냥 한 글자로 원이야. 원. 이제 우리는 원에 대해서 시작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뭐부터 내가 질문할까? 원이 뭐예요? 원이 뭐야? 그렇지. 이제 나를 파악했어. 원이 뭘까? 곡선으로 이루어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원이겠네.
그죠?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원이 뭐야? 뭐라고 설명할래? 원이요. 동그라미. 사실 그게 가장 근접해. 사실 그게 맞아. 원은 동그라미긴 해. 근데 이건 약간 유치원 수준인 거야, 표현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비 중으로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 말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틀리진 않고 오히려 맞았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오늘 뭐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나오는. 오, 좋아. 그건 이제 원을 찾을 수 있는 모양을 얘기한 건데 그것도 맞았어. 또 힌트를 줄게. 원을 어떻게 그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말고 기구나 컴퍼스로 그릴 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 지름이 이렇게 있고 그 지름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게 거든요. 자, 그걸 조금 말로 만들어 보자. 지금 되게 트라이가 좋았어. 조금 힌트를 줄게. 원을 그려봐. 그럼 니네 어떻게 그릴 거야? 동그랗게? 컴퍼스로 그려봐. 그럼 컴퍼스로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컴퍼스로 그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컴퍼스로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어. 자, 컴퍼스는 옛날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옛날엔 어떻게 그려? 이런 끈으로 그냥 그렸어. 그죠? 그러면 원은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중심축이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해봅시다. 자, 얘를 잡고 괜찮아. 난 시간이 많거든. 하하하. 이렇게 그리시는 게 원이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게 더 낫네. 자, 뭐시? 안 돼.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확률에.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을 그리면, 컴퍼스로 그리면, 아까 얘기한 반지름도 있지만 무엇이 그려져? 반지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간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주 좋은 트라이야. 근데 그려지는 포인트가 남는다고. 누구? 얘. 그렇지. 앞으로 원을 얘기하고 싶을 때 무조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 중심 그리고 반지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사실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원은 아까 얘기한 일정한 간격이야. 그러니 이 중심으로부터 요 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점은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점은 이 원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점은 이 점으로 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반지름만큼 떨어진 여러 점들을 모아서 그린 도형이 원이더라. 즉 간격이 동일한 것들을 모아서 그린 도형이 원이더라. 그래서 원이 뭐야? 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왜 그 꼭지점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도 많이 설명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원인 거야. 얘는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의 종류 중 하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꼭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꼭지점이 없잖아. 그 얘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바로 그 같은 거리가 뭐야? 반지름인 거야.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 그린 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야. 뭐랑 뭐야? 중심과 거리더라. 그게 바로 뭐다?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이런 말을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준비했어.
잠깐만 거기 안 써도 돼 예림아. 큰 걸 준비했어. 좋지? 자, 그렇다면 잘 봐봐. 원에 대해서는 사실 니네가 생각보다 몰라. 우리 주변에 원이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원에 대해서 몰라. 자, 봐봐. 원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럼 원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곡선들 이루어져 있어. 그니까. 또, 중심이 있어. 또, 반지름이 있어. 또. 지름이 있어. 또. 이제 몰라. 생각보다 사각형에 대해서는 테두리도 구할 줄 알고, 넓이도 구할 줄 알고, 사각형에 쌓아가지고 무엇이 된다. 사각형은 반을 자르면 삼각형이 된다. 사각형이 여러 개를 붙이면 더 큰 게 된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이것도 사각형의 관계도도 알고, 우리가 사각형, 삼각형, 다른 도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근데 원은 안 했어. 생각해봐. 원은 해본 적이 없어. 원의 넓이를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야. 자, 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배우는 게 원의 단원이야. 5단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러면 걔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원의 둘레에 대해서 어떻게 원의 둘레를 구하면 좋을까? 원의 둘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물 없지? 얘의 둘레를 구하래.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줄자로도 못 재고. 근데 줄자, 그렇지. 네모난 자로는 원의 둘레를 재기가 쉽지 않지. 지금 얘가 자거든? 그러니까 얘로는 이렇게 재는데 이게 막 좀, 그지? 그러니까 원에 이게 구부러지는 자, 여기 이제 센치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냥 실 같은 걸로 얘를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재. 그리고 얘를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둘러재서 여기에서 끝났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얘를 다시 펴서 요런 와프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얘 너무 짧네. 이렇게 둘러대서 이게 뭐 28cm네 이렇게 잴 수 있다라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어떻게 잴 수 있어? 근데 저 반지름을 2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여기다 이렇게 둘렀는데 그게 어차피 간격이 다 일정하게 떨어진 점들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반지름을 2번 곱해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일단 2번 곱한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지금 네가 얘기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같기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 그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거의 길이야. 요거의 길이. 중심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얘로 따져봐. 지금 얘한테서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이 둘레랑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거리를 2번 곱한다 혹은 뭐 2번 더한다 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일 뿐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둘레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의 둘레를 재서 길게 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 진짜 자도 없었어. 그러던 시절에는 얘를 어떻게 했을까? 크기가 비슷한 돌멩이를 여러 개를 찾아와. 크기가 비슷한 돌멩이를 여러 개를 찾아와서 여기에다가 대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얘는 돌멩이가 30개가 들어가네 이런 거지. 그러면 또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만한 다른 돌멩이는 조그만한 원은 얘는 둘레에 원이 돌멩이가 하나, 둘, 이거는 10개가 들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 얘와 얘를 비교할 때 다시 얘기해서 곡선을 재는 건 편했다, 불편했다? 불편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
얘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규칙을 찾아야 되겠다. 엄청 불편하네. 곡선은 둘레를 재는 게 엄청 불편하네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규칙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재봤더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얘의 둘레를 선생님이 대충 생각해 볼게. 원의 둘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한 32cm야. 이렇게 뭐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쟀어. 그래도 얘가 32cm가 나왔어. 아니면 돌멩이로 쟀더니 32개가 나왔어. 근데 원의 지름을 재봤더니 그건 10cm 정도가 나왔어. 아, 그렇군요. 했어. 자, 얘는 원의 둘레를 재봤더니 그게 20cm 정도가 나왔어. 근데 얘의 원의 지름을 재봤더니 그게 6cm 정도가 나왔어. 아, 그렇군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 계산을 하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규칙을 찾으려고 했어. 근데 이거랑 이거 별 관계가 없어 보였는데 나눠줘요. 얘한테 얘를 보니까 이 32는 얘보다 3배보다 조금 더 큰 듯 보여. 그치? 30이니까. 얘도 보니까 얘가 얘보다 3배보다 조금 더 큰 듯 보이는 어떠한 느낌이 오는 거야. 얘가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어? 정확하게 얘를 찾기 위해 나눠봤어. 원의 둘레에서 지름을 나눴어. 그랬더니 봐봐. 원의 둘레에서 지름을 나눴더니 무엇이 나오냐면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그게 3.1429592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더래. 다시 얘도 한번 해봤어. 원의 둘레에서 지름을 나눴더니 3.1415992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 이게 지구만한 원을 해도 3.14가 나오고 요만한 원을 해도 3.14가 나오고 요만한 원을 해도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더니 3.14가 나오고 훨씬 더 큰 뭐 얘도 원이 있다. 얘를 나눠도 와 큰일 날 뻔. 까비. 요만한 거라도 3.14가 나오고 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원의 둘레에서 지름을 나눴더니 3.14. 이런 걸 우리는 규칙이라 그래. 이렇게 발견한 규칙을 찾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지. 그래서 얘한테 이름까지 붙여줬어. 뭐라고 불러주냐면 잘 봐. 내 새끼라고 불렀어. 신박한 표현인데 좋아. 원의 지름을 나눴더니 나누기를 했더니 야 나누기를 했어?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 비율이라 그래. 분수니까.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원의 지름을 나눴어. 그랬더니 비율이 일정해. 그래서 원, 지읒, 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나중엔 원주율이라고 부르는데 원주율은 뭐 나누기 뭐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였지? 막 물어봐. 선생님 뭐 나누기 뭐예요? 아셔야 돼 니네가. 알았어? 그래서 원주율의 원은 원의 둘레라는 뜻인 거고 주율의 지을이 지읒, 지름이라고는 뜻이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지?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지읒은 비율이 일정하다. 얘가 3.141592. 그래서 하는데 얘도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얘가 뭐다? 원주율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원 파트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야 원이 뭐야? 원은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 그린 도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은 둘레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생겼어요. 걔가 뭐예요?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도 아셔야 합니다. 요거 살짝 지우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쓰긴 쓸게요. 원주율이 뭐예요? 라고 니네한테 물어본다면 니네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뭐 나누기 뭐? 네, 맞아요.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그래서 원, 지읒, 율이다 라고 하실 건데 잘 봐.
지읒에서 지름을 기억하시면 되고 원에 둘레, 원에 둘레, 원에 둘레, 원둘레, 원둘레 세 글자만 해도 너무 귀찮아. 사람들이 얘를 두 글자로 줄이기 시작했어. 둘레라는 말은 원의 주변 길이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원의 주, 그래서 원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주라는 말이 이제 나올 거야. 강원도 원주라고 알아요? 몰라? 지역이야, 지역. 뭐 서울의 강남, 뭐 경기도의 수원 이런 것처럼 강원도의 원주라는 데가 있는데 그 원주가 아니고 얘는요 원의 주변 길이라는 뜻의 주야. 주변 주자야 한문으로. 그래서 원의 주변의 길이다. 그래서 원의 둘레가 원주라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개 나누기 지름,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이다. 그 개 원주율을 설명하는 첫 번째 표현. 자, 두 번째. 그 값이 이 세상 모든 원이 동일하대. 그러면 그게 얼마라고? 근데 모두 다 동일한데 중요한 건 너무 길어.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 뭐래더라? 100만 번째 원주율의 소수점 100만 번째짜리 숫자를 찾았다. 뭐 1000만 번째의 소수점짜리 숫자, 뭐 이런 거야. 규칙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 가서 여기에 땡땡땡이 붙어. 네, 우린 그런 걸 소수는 소수인데 소수점 이후에 끝도 없이 가. 그래서 우린 그걸 무한소수라고 해. 그래서 이 무한소수는 불편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심지어 이러한 무한소수, 어떠한 무한소수냐면 규칙이 없이 가는 무한소수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저 시간 많이 있어요. 처음 보는 저희 앞자리 숫자를 봤어요. 60점 맞았어요. 내일이요. 다 외워야 돼. 내일, 오늘 거. 너 30잔이야. 네? 30잔이야 진짜. 둘 다. 어차피 우리 내일 볼 거니까. See you tomorrow. 자, 얘가 3.1 써줘도 이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줄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얘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건 나 그래도 그냥 자연수로 줄이자니 줄일 수 있지. 자연수로 반올림하면 얼마야? 3이야. 근데 좀 뭔가 너무 같다라고 쓸 수가 없어서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 같다 위에 점을 이렇게 붙여. 그럼 이게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비슷한데 너무 비슷하고 너무 좀 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로 반올림해. 그럼 얼마야? 3.1이야. 그렇게 써도 돼. 근데 그것도 좀 찝찝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올려. 1에서 4로. 그러면 얼마야? 3.14야. 그래서 여기까지 써. 3.14. 2까지는 잘 안 쓰고 3이라고 쓰거나 3.1이라고 쓰거나 3.14라고 쓰거나 아니면 3과 7분의 1이야 라고 쓰기도 해. 근데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근데 얘네 4개 중에서 가장 원주율을 정확하게 표현한 가장 가까운 건 얘야. 얘가 제일 가까워. 가장 오차가 없다는 얘기야. 가장 얘가 오차가 없어. 얘도 무한소수거든. 그거 하기 나름이지. 근데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어쨌든 4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뭐로 해도 귀찮고 뭐로 해도 번거롭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곱하지 맙시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냐면 나중에 파이다라는 걸로 해. 얘는 x, y와 같은 미지수가 아니야. 그냥 얘는 숫자야. 얘는 수야, 수. 파이는 수야.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파이는 미지수 x, a 뭐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안 돼. 확률해. 그만 딜해. 빨리 가. 자, 그래서 파이라는 정확한 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파이는 나중에 중1 때 나와. 이렇게 써요. 파이. 이렇게 쓰고요. 파이로 거시 그걸로 있다고 그래요. 그게 1파이 정도는 1000몇 파이 모았는데 1파이가 이게 무슨 말이지?
파이로 돈을 번다고? 파이를 만드신다는 파이로는 거?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응. 시간이 되면 시간을 거기 그냥 시간이 지날 때는 파이가 쫙쫙쫙 쌓여요. 아, 그 파이 말하는 거야? 애플파이 이런 거? 역시? 이 파이야, 이 파이? 네, 그냥 화면 표지가 그거예요. 뭐지? 그냥 돈 버는 그런 사이트. 돈을 번다고? 돈을 번다고? 어떻게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거야? 자, 몰라요. 그래서 원주율이 뭐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주 나누기 지름이에요. 그럼 그게 뭐야? 3.14159이라고 이 세상 모든 원을 자기의 원의 둘레를 자기의 지름으로 나누면 그 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죠. 3.14죠. 파이죠. 하면 3분의 1도 모르는 거야. 이제부터는 얘를 뭐로 바꿀 거야? 한글로 바꿀 거야. 니네 이 말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사실 잘 이해 안 돼.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해. 자, 봐봐. 자기의 지름을, 아니, 둘레를 자기의 지름으로 나눴더니 3.14야. 이걸 한글로 바꿔봐. 이게 한글이긴 한데, 이거는 수식이니까. 지름의 3배가 둘레다. 3배보다 좀 더 길다라는 뜻이야. 이걸 살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머, 우리 잘생긴 시연이한테 내가 종이컵을 줄 건데 포장을 좀 해야지? 하려고 봤더니 얘 둘레가 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끈을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자를 갖다가 얘의 지름만 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름만 재는 거야. 그럼 지름을 이렇게 쟀더니 7cm가 나왔어. 그럼 내가 너를 포장하는 끈을 사려면 7cm에 3배보다 조금 더 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둘레를 돌릴 수 있겠지. 근데 거기 리모까지 맬 거면은 그렇지 21cm보다 좀 더 사서 21cm를 사면 둘레를 돌릴 수 있고 내가 리본까지 할 거야. 그럼 좀 더 사는 거야. 그걸 예상해서. 그러면 요 정도 사면 얘를 이렇게 둘러서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리본까지 매서 예쁘게 우리 시연이를 줄 거니까 예쁘게 리본도 이렇게 매야지 하고 리본을 매서 줄 수 있겠지. 자, 시연아 여기 이렇게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이 원주율이라는 건 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재지 않아도 된다. 곡선을 재지 않아도 된다. 곡선은 불편하니까. 이 원주율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우린 이제 뭐밖에 안 재? 직선만 재는 거야. 지름. 직선은 재기가 쉽잖아. 곡선인 원주는 재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원주라는 큰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지름과 원주율. 근데 그 원주율이 얼마인 거야? 3.14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지름과 원주율을 뭐하면? 곱하면 원주가 나온다라는 원주를 구하는 굉장히 손쉬운 공식을 찾아버린 거야. 그리고 우린 이제 뭐만 재면 돼? 직선만 재면 돼. 얘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원주를 구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지름만 알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알 수 있어. 얘는 지름이 7cm야. 얘는 지름이 이거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들어가니까 한 14cm라고 해봐. 그 얘의 원주는 7 곱하기 3. 얼마니까 한 21cm 정도 되겠지. 그거보다 좀 더 길겠지. 맞아? 이해돼? 얘는 14cm니까 42보다 조금 더 크겠지. 다시 얘기해서 얘의 원주와 얘의 원주를 비교해. 똑같아요. 원주 말이야. 원주. 원주. 얘는 7cm고 얘는 14cm야. 그럼 얘는 7 곱하기 3.14고 얘는 14 곱하기 3.14니까 그냥 3.14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야 2배네. 끝.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정말 됐어요? 네. 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우고 반틈을 써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제 우리는 원주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원주율을 한글로 고치면 뭐라고? 지름의 3배가 원주야 라는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얘는 이렇게 지름이 20cm야. 그럼 둘레가 얼마 지름으로 예상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20의 3배니까 60보다 조금 더 크네 따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면 야 얜 지름이 10이야. 아니 지름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반지름이 10이야 라고 하면 얘의 둘레는 얼마야? 10 곱하기 3 하시면 돼 안 돼? 안 돼. 지름으로 가셔야 되니까 아 반지름이 10이야. 지름은 20이니까 20의 3배보다 좀 더 길다 따위로 예상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무엇을요? 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근데 이때 원주율은 문제마다 달라. 1번은 원주율을 야 3이라고 생각할 때 풀어봐. 2번 문제는 3.1이라고 생각할 때 풀어봐. 3번 문제는 3.14라고 생각할 때 풀어봐 라고 문제마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요 지름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지름 말고 뭘 얘기할 수도 있어? 반지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나오면 실수하지 마시고 2를 곱하셔야 되겠다 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겠냐? 끝. 그럼 여기 원주 끝이야.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 자 지름이 10이야. 원주가 얼마야? 지름이 10이랬어. 원주가 얼마야? 그럼 원주율을 내가 아예 정해줄게. 원주율은 3.14라고 아예 얘기해볼게. 그러면 지름이 10이니까 원주는 얼마일까? 원주 뭐라 쓴 거야? 31.4 아니야?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잘라버릴게. 그 얘의 원주는 얼마야? 그러면 31.4를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얘의 둘레는 얼마야? 15.7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또 나눠볼게. 그만 나눠. sorry. 자, 그럼 얘는요. 다시 얘의 반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반으로 나누니까 7.85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중심각이 60도인 A의 원주를 물어볼게. 얘 60도야. 그럼 얘의 원주는 얼마일까? 아니 둘레는 얼마일까? 31.4가 이렇게 생긴 원의 둘레였다면 전체가 중심각이 몇 도야? 360이잖아. 거기에 6분의 1이니까 이 파란색은 얼마다? 31.4의 6분의 1이다. 이해돼요? 이해됐어? 360도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 비례식이잖아. 중심각이 360도일 때 둘레가 31.4였어. 근데 얘는 둘레가 몇이야? 아니 중심각이 몇 도야? 60이니까 얘가 몇 배가 됐다. 나누기 6을 하니까 여기도 나누기 6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질문에 얘의 둘레 구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 이건 파란 색깔의 둘레일 뿐이야. 얘의 둘레를 구해라고 하면 그렇지. 얘도 더해야 돼.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원도 사실 반원만 이건 거야. 이 15.7. 이 도형의 둘레 구해. 그러면 직선 파트를 더해 주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7.85는 얘만 7.85야. 이 도형의 둘레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얘네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된다. 되시는 분 뾰롱뾰롱, 안 되시는 분 뾰롱뾰롱.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얘는 지름이 아까 내가 사실 얘기했는데 얘가 5cm야. 얘보다 더 큰 원은 지름이 10cm야. 얘보다 더 큰 원이 15cm가 있어. 그러면 얘의 둘레 원주와 얘의 둘레는 몇 배 차이야? 라고 물어보면 니네 설마 혹시 5 곱하기 3.14, 10 곱하기 3.14 해서 다시 나온 답을 나눌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3.14, 3.14 똑같네? 5에서 2배. 아하, 2배네. 라고 하시는 거라고. 돼요, 안 돼요? 이걸 얘기했는데 니네가 틀려. 나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자,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이걸 5cm고 10cm야? 그러면 이 안에다가 여기까지가 5cm지. 됐어? 그러면
얘가 5cm인 거야. 얘가 얘인 거야. 그래 보이진 않네. 얘가 얘라고 쳐보자.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걔가 2배라고. 이게 2배가 파랑색 하나의 둘레랑 같네. 이야기 돼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돼요? 다시. 함유를 공부도 시킨 거죠? 갈게요. 집에 가서 해와. 내일 와. 내일 아침에 10시에 우리 수업이야. 빨리 가죠. 죄송해요, 선생님. 얼른 가세요. 지금 애들 좀 누구 있어요? 시험이랑 다음에 서연이는? 수학활동이랑 아직 있어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됐냐? 다시 얘기하면 파란색 하나랑 노란색 2개가 뭐하다? 같다야. 지금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종이라고 쳐봐. 반으로 뚝 자르면 같아 달라? 같대. 얘가 같은 거야. 이 파란색 하나와 노란색 하나가 2개가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노란색은 뭐랑 똑같아? 지금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생긴 도형의 둘레를 구해봐 라고 하면, 잘 봐.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해봐 라고 하면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노란색은 아까 5cm짜리 원 하나네 라고 해서 니네가 구한다고. 근데 잘 봐. 이 노란 색깔은 뭐랑 같았어? 이 위에 파란색이랑 같았지? 그럼 니네 이렇게 생긴 도형의 둘레 구해 라고 하면 니네는 이렇게 구한다고. 노란색은 5 곱하기 3.1이고 149. 맞아? 이 파란색은 10 곱하기 3.14의 반이네. 2분의 1이네. 이렇게 구해, 안 구해? 이렇게 구하겠지? 해, 안 돼, 내 말? 이해됐어? 근데 그렇게 구하면 도라고 하는 거야. 잘 봐. 이 노란색이 파란색 하나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노란색을 구하지 말고 얘 대신에 뭘 구하면 돼? 파란색 하나를 더 구하면 돼. 그리고 그 파란색 하나를 밑으로 돌려봐. 그럼 결국 이 도형의 둘레 길이는 뭐랑 같은 거야? 그냥 그렇지. 10cm짜리 원주 하나랑 똑같은 거야. 내 말이 이해되시냐? 이 문제가 앞으로 오지게 많이 나와요. 지금 내 말이 정확히는 이해 안 돼도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나올 때 계산을 어마무지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일단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원의 넓이에 대해서 해볼게요. 지금 원주 다 했고요. 원이 뭔지 다 했고요. 원주율 다 했어요. 이제 하나 원의 넓이만 하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또 곳에 여기 집어넣어놨니? 참, 손도 빨라요. 해보자. 지금 지워버렸군요. 원이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 즉 반지름만큼 거리가 있는 점들을 모은 도형이 원이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그 원의 주변의 길이, 그걸 원의 둘레, 그걸 2글자로 원주라고 했는데, 원주를 어떻게 구할까? 얘는 곡선이라 재기가 어려운데 라고 했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일정한 비율을 갖더라. 원의 둘레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갖더라? 원의 주변의 길이, 즉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더니 이 세상 모든 값이 다 뭐였다? 3.14 얼마였다. 그래서 우린 그걸 3글자로 원주율, 원, 지읒, 율, 비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해돼요? 그 원주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원주율이라는 건 얘네 둘의 곱이니까 원주율은 얘 나누기 얘가 되는 거야. 항상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알고 얘는 구하기 쉬우니까 얘를 이제 곡선을 더 이상 불편하게 구하지 않고 얘네들을 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원주였고요. 원주가 원의 둘레, 여기 한번 써볼게. 원의 뭐다? 둘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구할 거다? 원의 넓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할 건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원의 넓이를 그냥 구할 수 없어. 아주 옛날에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물론 지금도 문제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원주도 마찬가지야. 야, 원주를 구하는 건 뭐 지름으로 나눈다라고 내가 아예 공식만 하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제 안에서는 야, 얘의 둘레를 좀 구해봐 라고 하면 뭔 행동들을 하냐면, 이 안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을 그려. 그러면 이거보다는 원의 둘레가 뭐 할 거야? 클 거야. 그리고 얘 바깥에 가장 타이트하게 맞는 사각형을 그려. 그리고 얘보단 뭐 할 거야? 원의 둘레가 작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뭐라 그러지? 부등호라고 얘기하면 알아?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을 거야 따위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더라. 이게 내가 지금 사각형을 그려서 그렇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백각형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가장 안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뭐 팔각형과 바깥에 그릴 수 있는 가장 작은 팔각형. 이해돼? 걔네보다 원의 둘레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둘레를 구하듯 원의 넓이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의 넓이는 가장 쉬운 건 이런 거겠지. 아까 얘기했던 아주 옛날에는 돌의 개수로 했어. 그래서 이 안에 돌이 몇 개 들어가? 그게 반지름이나 원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지름이랑.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했을 거야? 고민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규칙이 딱 정해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도 돌의 개수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가장 작은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집어넣어. 그럼 걔의 넓이보다 원의 넓이는 뭐 할 거야? 클 거야. 그리고 걔의 바깥에 가장 그릴 수 있는 작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집어넣고 걔보단 작을 거야 따위로 문제를 푼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니네가 무슨 교재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수학의 힘 한번 봐볼게. 120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 안에 그리는 사각형보다는 원의 넓이가 클 거야. 얘 바깥에 있는 사각형보다 원의 넓이가 작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사각형이 나오지만 뭐 이제 문제를 조금 넘기다 보면은 막 육각형도 나오고요. 팔각형도 나오고요. 뭐 그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딱 맞는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도 되지만 지금 내가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그리고 지금 책으로 보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도 나와. 이 원의 넓이. 지금 거기 있는 페이지랑 똑같은 건데 원 안쪽에 있는 모는 종이 안에서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넘어지는 거 뭐라 그러지?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잘리는 거 말고 정확하게 정사각형 개수되는 거. 이거 123쪽이야 수학의 힘. 그쪽에 있는 거랑 똑같아. 120쪽 있는 거랑 똑같아. 안에 있는 노란색 보면은 딱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테두리 빨간색을 보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는 타이트한 그림이지. 맞죠? 그래서 그 개수들보다 원의 넓이는 노란색보단 클 거고 빨간색보단 작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 하는 거야? 어림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보다 크고 105보다 작아. 그 안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따위로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원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봐봐. 원을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개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넓이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원을 쪼개기 시작했어. 이렇게 먹는 거 미안하지만 먹지 못해요. 네, 이렇게 쪼개기 시작해서 아주 작게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의미만 우리가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만 해볼게. 원을 작게 한번 잘라봤어. 그리고 얘로 우리가 넓이를 유추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대충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을 반으로만 잘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봤어. 어떻게 돼? 훨씬 그런갑다. 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아무것도 이 평행사 변형 표법만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지 지금은. 그래서 얘를 좀 더 나눠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봐. 자, 얘를 위에 두 개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밑에 두 개를 밑에다가 이렇게 놔서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꽂았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약간 이런 모양이 돼. 지금 아까 요거랑은 느낌이 확 달라졌지만 저런 그림. 야 이거 빨간색.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인 거고 얘가 파란색인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되게 원 같지는 않는데 이제 점점 약간 애벌레 같은 느낌 들지 않냐? 애벌레. 그지? 이게 풀잎을 먹고 사는 풀잎을 먹고 사는 예쁜 애벌레. 그지? 애벌레 같은 느낌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쪼갰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걸 세 개로 나눴어. 그리고 이거 지금 다 빨간색인 거야. 맞아 틀려? 이해되죠? 이거 빨간색인 거 이해가 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세 개도 요렇게 나눠서 요렇게 파란색으로 밑으로 들어갈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4개로 쪼갰었고 얘는 6개로 이렇게 쪼갠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숑숑숑 뭐라고? 닮아졌지. 조금 얘는 진짜 뭔지 몰랐는데 조금 더 가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어. 지금 약간 얘보다 약간 조금 더 뭔가 이 빨간색이 어떻게 됐어? 평평해진 느낌이 들어요. 자, 더 쪼개볼게. 8개로 쪼갰네. 그래서 위에 게 4개가 이렇게 갔어. 그럼 요 위에가 전부 다 빨간색인 거고 요 밑에 게 4개가 전부 다 뭘로 갔어? 파란색으로 가고. 내 말 이해되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8개니까 이렇게 쪼개졌더니 얘네가 숑숑숑숑 이렇게 싹싹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점점 애벌레가 덜 애벌레가 되고 있지 않냐? 느낌이. 얘는 이렇게 됐다고. 그럼 파란색도 이렇게 됐어. 진짜 확실히 좀 더. 내가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려졌지. 더 쪼갰어. 12개야. 12개는 위에 6개가 여기로 펴지고요. 밑에 6개가 이렇게 펴져. 이렇게 됐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숑숑숑숑 들어가 볼게요. 위에 6개, 밑에 6개. 그러면 6개니까 3개씩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잘 봐봐. 이제 거의 다 왔어. 얘가 사이 네 맞아요. 악어 이빨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12개만 해도 확실히 평평해졌어. 확실히 12개만 해도 위에도 평평, 밑에도 평평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미친 듯이 쪼개면 내가 얘를 미친 듯이 쪼개. 우와! 이렇게. 이야! 이렇게 쪼개. 한 157만 개로 쪼갠다고 쳐봐. 그렇게 쪼개. 그러면 여기 밑에가 157만 개의 반, 계산하기 쉽게 148만 개 해볼까? 그럼 74만 개씩 쪼개졌죠. 얘를 쫙 펼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고 얘도 쫙 펼쳐. 그럼 이렇게 돼. 야 근데 잘 생각해봐. 157만 개 정도로 쪼개잖아? 그럼 얘가 이런 모양이 될까?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일직선 같이. 그렇지. 얘도 일직선 같은 모양이 되더라는 거야. 그렇지. 얘가 가는 모양은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그림이 되더라는 거야? 직사각형의 그림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그림이 되더라. 얘가 결론이야. 근데 지금 더 잘 생각해봐. 위에가 빨간색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뭐야? 주 하나지. 그러면 파란색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주의 반. 그걸 수학으로 쓰면 곱하기 2분의 1이다.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원주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질은 곱하기 원주율이다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틀려. 그지? 그래서 얘를 질음 곱하기
원주율이야 라고 바꿔서 썼어. 무엇을? 원주를. 그러면 그 뒤에 곱하기 2분의 1이 붙었어. 해봤더니 원주율은 그냥 원주율 3.14니까 얘랑 얘가 계산이 돼. 얘 뭐야? 지름의 반.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반지름.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고 반지름 옆에 뭐가 나와? 원주율이 남더라. 다시 얘기하면 이 직사각형에 난 지금 뭘 구하는 중이야? 넓이를 구하는 중인데 원의 넓이가 이렇게 생겼던 원의 넓이가 쪼개다 보니까 갑자기 뭐로 됐어? 직사각형이 됐어.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밖에 없어. 맞아 틀려? 근데 그 가로가 원주 나누기 반이었는데 원주 곱하기 반이었는데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가로가 되었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게 얘야. 얘는 뭐야? 세로. 이건 세로지, 세로. 그치? 근데 이 세로는 여기도 보면 되지만 얘가 세로란 말이야, 얘네. 얘네는 원의 무엇이야? 지름. 반이지, 반. 맞아, 틀려? 이거 다 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야? 반지름이야. 그러면 잘 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건데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야. 그치? 그럼 한번 곱해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그럼 지름 곱하기 원주율 아니에요? 잘 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사실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그것이 곧 뭐니까? 원의 넓이니까. 맞아? 근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지름인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지름이니까 그치? 저게 아니고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당연히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만 머릿속에 남아서 계속 활용을 할 텐데 그것만 남는 이유는 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야. 얘를 모르고 공식 2개만 머릿속에 남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이거를 구하라 그래. 얘들아 가로 길이는 뭐랑 같아? 네모칸 놓고 여기에 뭐라고 쓸 거야? 하하하 니네가 할 수 있나 보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얘네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니네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백지 테스트 각이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다. 오늘 처음 수업한 것부터 여기 끝까지. 이해가 되시냐? 물론 이제 내용은 이거니까 이 개념은 이제 끝났어. 진짜.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할 줄 알아야 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 저거 알면 끝이야. 우리 문제집 연산 한번 봐볼게. 얘들아 간단하게 몇 개만 풀고 끝낼게. 할 수 있으면 끝이거든. 연산 129쪽에 10번 보자. 129쪽에 1번부터 볼까? 1번 예림아 식만 불러줘. 원주 구하래. 그리고 꼭 봐야 돼. 원주율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원주율이 얼마래? 3이래. 그럼 1번 식 어떻게 구해? 원주는 뭐 한다 그랬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뭐라고 구하면 돼? 네, 그래서 답이 9cm 끝. 2번 해볼게, 시연아. 2번은 어떻게 구해요? 네, 끝났죠. 10번 해볼게, 규리야. 어떻게 구해요? 40 곱하기 4.1. 네, 잘했어요. 끝이야.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서 130쪽에 원주를 알려주고 원주율을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보여요? 130쪽에 보면. 그러면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원주율을 알고요. 원주를 알고요. 지름을 구하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네 세 개는 나누기와 그거라니까. 원주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거 꽃그림이라고, 꽃그림. 원주는요. 지름과 원주율의 곱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가 21.7이라고 알려줬고 원주율이 3.1이라고 알려줬고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나누기 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아차차 실수라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 보고 푸시면 돼요. 지름 구해서 2로 다시 나눠주시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요. 자, 예림이부터 1번 원주율이 3이네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써있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좋아요. 2번 해보자. 시연아. 11 곱하기 11 곱하기 3. 귤이야. 7번 해보자. 7번이요? 네.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오, 맞아요. 맨 위에 원주율 나오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고 푸시면 됩니다. 자, 나처럼 전에 있던 3 쓰지 마세요. 네, 맞아요. 전에 있던 3 쓰시면 안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원 끝났고요. 사실 니네가 137쪽까지는 지금 한 거 확인하면 충분하게 니네가 풀 수 있어. 근데 뭘 잘 못 풀, 137. 뭘 잘 못 풀 거냐고 선생님이 생각하면 바로 얘야. 근데 이건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거나 되게 번거롭게 풀어서 그래. 그래서 요 파트는 선생님이랑 뭐 할 거냐면 여러 번 풀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선생님이 고쳐줄게. 얘 원주율 3.14지. 얘도 원주율 3, 아니, 일단 하세요. 3.1로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니네가 연습을 좀 해. 무엇을? 원주율, 얘 둘레만 구하라고 나오고, 아니, 넓이만 구하라고 나오잖아. 둘 다 둘레까지 구해.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이 그림의 둘레와 이 그림의 뭐지? 넓이. 그래서 2개가 나와야 되고 그거 구할 때 10번은 구할 수가 없어. 139쪽 봐봐. 139쪽에 10번에다가 여기 요 테두리 보여? 지금 요 삼각형의 요쪽 길이 보여요? 거기에다가 17cm라고 써주세요. 그거 모르면 둘레 구할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걔 17cm라고 써주세요. 그거 모르면 이거 둘레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의 길이가 17cm. 뭔지 알아요? 이해됐어요? 예림아? 얘 둘레가 17cm라고 여기 삼각형의 테두리. 그거 알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숙제를 정리할게요. 1번. 오늘 우리가 했었던 무엇을 한다? 5단원 연산을 싹 풉니다. 연산 페이지 어디서부터입니까? 126부터 141까지. 하나는 4번. 근데 여기도 뭐 짝수번만 풀어도 되기는 해. 짝수번만 풀어도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그닥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라도 있게끔 하시면 좋고요. 이 사이에 138부터 139는 둘레와 넓이 둘 다 구하세요. 이해됐지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의 힘을 되게 내고 싶은데 하필이면 금요일이 수업이라서 일단 연산만 내줄게. 와, 진짜 선생님 너무 착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냐면 지금 여기 138쪽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니네가 138, 139는 안 하셔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알았지? 우리가 금요일이니까 사실 수업, 숙제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 밥 먹고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저거 안 하셔도 일단 저렇게 하시면 되고, 야, 미안해. 하나를 다 안 썼는데 2번 정리하셔야 돼. 정리. 얘들아, 우리가 엄청 폭풍처럼 몰아쳤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리 꼭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와, 재밌다.